자, 1월 13일. 정시간 수고하자. 자, 누군가 그러더라. 방학 때 좀 더 문제를 풀고 싶은데 선생님이 어디부터 진도를 나갈지 몰라서 문제를 못 푼다고. 그래서 우리 뒤에서부터 풀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4월달 거부터 미리 풀어볼 사람들은 풀어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앞에 있는 거부터 풀면 돼. 우리 뒤에서부터 해서 수업 시간 할 거니까. 자, 보자. 일단 2페이지 독서지문. 그 파일이 문양이 너무 커서 이쪽에 패드로 안 들어가더라고. 그 아까 그 민서가 점수를 보내주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거 정리하다가 느낀 건데 언내까지 푸는 거야 얘들아. 언내까지 그렇게 해서 80분 동안에 풀어보는 거야. 자, 4번부터 9번인데 독서지문이야. 여러분이 독서지문을 어떻게 풀지 모르겠는데 독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문을 파악해서 문제를 적용하는 건 거잖아. 그럼 문제에 대해서 뭔지를 한번 쭉 볼 건데 4번부터 9번 정도까지의 문제에서 4번은 가나의 서술 방식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고 5번의 내용은 가와 일치 불일치 6번 같은 경우는 A 부분이니까 가가 될 거고 7번에선 가와 나를 참고해서 도덕적 욕망과 타자의 욕망을 이해하라고 했어. 그러면 위에서 분명히 가나 그래서 도덕적 욕망이랑 타자의 욕망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고 8번은 보기의 욕망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니까 문제가 됐잖아. 보기는 욕망에 대한 윗글의 학자들에 대한 견해래. 그러면 보기가 윗글의 학자들의 내용을 정리했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지? 그렇게 문제를 파악할 거고 9번은 바꿔 쓰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독서지문은 항상 얘기했다시피 한 지문을 읽고 문제와 접목해보자라고 했어. 그치? 자, 4번부터 9번을 먼저 한번 해볼 건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다시피 독서지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글쓴이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출제자랑 글쓴이는 다른 거잖아. 그치? 출제자는 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인 거고 이 글 쓴 사람 이 지문을 쓴 거란 말이야. 근데 몇 번을 강조했다시피 어차피 문제 유형은 정해져 있거든. 쉽게 얘기해서 서술 방식에 대한 거 묻는 것들 그리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들 그리고 추론하거나 비판하는 내용들을 점검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지문을 갖고 왔을 때 출제자가 이 지문을 갖고 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지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분석하길 바래서 갖고 왔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 지문을 분석할 건데 지문을 분석할 때는 계속 강조했다시피 어차피 독서 지문은 설명문 아니면 논설문 아니면 기사문이 될 거야. 보통 근데 기사문은 화작이나 이쪽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설명문 아니면 논설문일 거거든. 이 글의 종류 자체가. 그럼 3단 구성이 될 거니까 세 문단으로 나눠지는 것들, 묶어주는 것들 연습을 한다는 얘기를 했어. 근데 일단 그런 연습을 다 했다고 가정을 하자. 그리고 이제 첫 문단부터 볼 거야.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문단의 첫 번째 문장. 왜? 거기서 할 얘기들 다 할 거니까. 현대사회의 개인주의는 기존의 가문 중심의 집단의식에서 빚어낸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극복하고 개인이 독립된 인격해서 주체성을 인정받도록 해주었다. 여기까지 한 문장이야. 자, 내가 이걸 굳이 내 시험지를 찍어가지고 여기다 올리는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라는 개념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이거를 보게 된다면 내가 어디에 표시했는지 한번 잘 보자고. 자, 현대사회의 개인주의는 가문의 기존의 가문 중심의 집단의식이 빚어내던 개인의 인권 침해를 극복하고 개인이 독립한 인격체로 주체성을 인정받도록 해줬다고 한다면 다른 거 다 날려도 현대사회의 개인주의는 인격체로서의 주체성을 인정받도록 해주었다가 핵심일 거야. 이 뒤에는 다 없어도 돼. 기존에부터 해서 얘는 다 없어도 된다고.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의 첫 번째 중심 문장은 뭐냐면 현대사회의 개인주의는 독립된 인격체로 주체성을 인정받도록 해주었다야. 그렇지 않겠어? 그리고 그러나 개인주의와 더불어 발달한 자본주의야. 아까 개인주의가 나왔는데 그러나 자본주의는 개인의 주체성이 소비와 같은 욕망의 충족 방식으로 발현되도록 만들었대. 첫 번째 문장을 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진 문장을 보자라고 했거든. 그럼 현대사회에서 개인주의를 얘기하고 싶을 걸까? 아니면 이 사람은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을 걸까?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을 거야, 그치? 그럼 이 문장에서도 솔직히 얘는 중요하지 않아. 냉정하게 따지면. 현대사회에서의 개인주의는, 자본주의는 개인의 주체성이 소비와 같은 욕망의 충족으로 발현되도록 만들었다가 중요한 문장일 거라고. 그래서 자본주의는 개인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욕망을 부여하며 욕망의 충족을 독려하였고,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이런 자본주의는 그래서 독려하였고 개인은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배타적 경쟁 속에서 타인과 충돌하게 되었어. 어떤 원인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결과 현대사회에서는 공동체의 붕괴, 개인의 소외, 사회범죄의 증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직면하게 되었다는 거니까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되는 과제를 안게 됐대. 이 글의 흐름이 이렇게 간다고. 그치? 그래서 표시한 데들 보자면 고직 선생님이 거의 그런 쪽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본 거예요. 왜냐면 다 줄쳐나면 나중에 못 찾을 거니까. 그래서 현대 철학에서 개인의 욕망 문제에 대한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상과가 관련돼 있다라고 해서 첫 문단을 끝냈단 말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볼 게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인데 동양 철학에서는 개인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동양 철학에서는 흔히 개인의 욕망을 생물학적 욕망과 이성적 욕망, 도덕적 욕망으로 나누는데 그래서 생물학적 욕망, 이성적 욕망, 도덕적 욕망으로 나누는데 그러면 뒤에 밑에 쭉 뽑을 때 뭐 할 거냐면 생물학적 욕망이 있는지 그리고 이성적 욕망이 있는지 그리고 도덕적 욕망이 있는지를 찾아본다면 두 번째 문단은 이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개인의 욕망을 세 가지에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일 거잖아요. 그치? 일단 이렇게만 파악하자고. 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문단 봤어. A 부분. 그럼 A 문단 봤을 때 얘를 푸는 거는 몇 번이냐면 6번인 거잖아. 근데 6번을 풀려고 봤더니 A를 참고해서 기억의 이유래. 기억이 어디 있어? 기억이 뭐야? 첫 문단? 기억이? 뭔데? 20세기 서양에서는 욕망에 관한 다양한 담론이 이루어져 있다. 그치? 나에 있는 거네, 그치? 20세기 서양에서는 욕망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가만 보고 나서 6번을 풀긴 어렵지. 낙을 아직 안 봤을 거니까. 그럼 6번을 지금 현재 푸는 걸 우리가 잠깐 포기하자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5번을 볼 거야. 5번에서 1문단 본 다음에 개개인이 가지는 이성적 욕망의 내용에는 아직 안 나왔어. 그치? 두 번째 문단이었으니까. 두 번째, 2번. 현실 상황에서 법이 사회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는 안 나왔지. 그치? 세 번째, 맹자는 안 나왔단 말이야. 네 번째, 인간은 자신의 생물학적 욕망의 충족이 별로 안 나왔지. 아직 여기도. 그치? 다섯 번째, 순자는 아직 안 나왔네. 그쵸? 그럼 우리가 5번에서 뭐만 하게 할 거냐면 맹자랑 일단 순자도 표시해 놓자고 나중에 맹자와 순자 얘기가 나올 거니까. 그럼 다시 4번을 갈 거야. 4번. 가와 나의 서술 방식이야. 가는 특정 학자들의 공통된 관점 아직 안 나왔어. 3번. 가는 특정 학자의 이론을 소개하고 아직 안 나왔다고. 자, 4번 가는 모두 대입된 여러 주장 소개하고 안 나왔고 5번 가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론의 설명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면 현재 1문단만 갖고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어. 풀 수 있다면 굳이 한다면 9번 문제겠지. 아까 A, 모색, 찾아야 요거 정도만 확인할 수 있겠다. 그지? 그러면 이렇게 확인을 했어.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을 보자고.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흔히 개인의 욕망을 생물학적 욕망과 도덕적 욕망, 이성적 욕망을 나누는데 그 중에서 나눈다 표시해놓고 생물학적 욕망이란 블라블라블라해서 무엇보다 우선시한데 또한 인간은 블라블라블라블라해서 언제나 존재한데 이건 지금 여기까지는 전부 다 생물학적 욕망에 대한 얘기야. 그리고 뒤에 갔더니 이성적 욕망이란 블라블라블라 하면 욕망이며 도덕적 욕망이란 블라블라한 욕망이래.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생물학적 욕망에 대한 설명한 다음에 이성적 욕망이랑 도덕적 욕망을 지금 구분하고 있는데 그렇지? 그러면 크게 개인의 욕망을 세 가지로 나눴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생물학적 욕망
번째가 이성적 욕망, 세 번째가 도덕적 욕망인데 요 두 개 다시 묶었네. 그치? 그랬을 때 이성적 욕망이나 도덕적 욕망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어. 하지만 또한 개인에 따라서 블라블라하기 때문에 무엇이 불가피하대. 물론 최소한의 뭐뭐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대 라고까지 읽었단 말이야. 그럼 물론 여기서 이제 2번에서 B에서 출원둔이 동원되며 라고 한다면 9번에서 이끌리면서 찾을 수 있지, 그지? 동원되는데 이끌리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9번에서 여기서 아까 틀렸네 확인했으면 9번 문제는 풀었단 말이야. 그래 놓고 이 문단까지 읽었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일단 4번은 못 풀겠고, 자 5번에서 개개인이 가지는 이성적 욕망 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맞죠? 나왔었죠, 그죠? 이 문단에서 현실 상황에서 법이 아직 안 나왔지, 그죠? 3번에서 맹자는 아직 안 나왔고 인간은 자신의 생물학적 욕망의 충족을 다른 존재 생물학적 모두 우선시한다. 나왔어, 그죠? 그럼 일단 5번에서 1번하고 4번도 지원할 수 있었겠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뒷문단 해보는 거야. 표시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양 철학에서는 욕망의 충돌에 기인하는 여러 가지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양의 전통 유학자들 사상에 주목했대요. 그래서 이 유학자들은 성결가지를 봤는데 공자와 맹자는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었으면서 강조했대. 여기서 공공의 외로움이란 이렇게 하는 것을 의미한데, 왜냐면 우리가 다 이해하지 않을 거니까. 어디 부분만 확인하면 될 거니까. 이는 개인의 블라블라블라에서 한 거야. 거기다 순자 역시 공자와 맹자뿐만 아니라 순자 역시 개인적 욕망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공유를 전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된다고 얘기했대. 얘도 역시 표시가 해놨었네. 그래서 동양의 전통 유학자들 사이에서 인간의 본성의 도덕적 기원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지라도 개인적 욕망에 대한 입장과 이러한 견해에는 큰 차이가 없대. 그래서 동양 전통 유학자들의 이러한 시각들은 여기서 비롯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하는 데면서 의의를 갖을 거래. 자, 그러면 가만 끝까지 다 봤으니까 2번에서 현실 상황에서 법이 사회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문장이 나왔으니 내가 아까 못 쳤나? 몇 문단에 있니 혹시 이거? 이거 봤던 거 같은데 아까 나도? 2문단? 우리 아까 있었네. 2문단에서 아까 이거 2번 지울 수 있었네.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에서는 현실에서는 법 집행이 언제나 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모든 문제를 법에서 적용할 수 없다 해서 아까 2문단 보고 나서 2번도 지울 수 있어야겠네. 자, 3번. 맹자는 사회적 문제의 발생 원인에 개인의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욕망 가능했지, 그지? 근데 순자는 개인적 욕망은 타인과 공유를 전제하기 때문에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 봤다. 근데 순자 역시 얘들을 공유를 전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혼란이 된다고 했지, 그지? 그러면 5번에서 5번을 체크했겠네? 그쵸? 5번 틀린 사람 혹시 손 들어봐 주실래요? 오, 다 맞았어. 그치? 이렇게 다 맞겠네. 그러면 4번. 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적절한 것은 가는 특정 학자들의 공통된 관점에 가진 현대사의 의의를 서술하고 있다. 이건 가능하죠, 그쵸? 가는. 3번. 가는 특정 학자의 이론을 소개하고 그 이론에 대한 반론 열거하는 거 아니겠죠? 3번 지울 거죠? 4번. 가는 대립된 여러 주장이 아니고 얘도 역시니까 여기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4번도 지우겠네요. 5번. 가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론에 대해서 설명했다. 얘는요? 다양한가?
역시되며 같은 하나의 이론이잖아. 동양천역이 하나의 이론일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5번도 지우겠네요. 답은 1, 2번 둘 중에 고민할 거야. 그치? 혹시 3, 4, 5번 중에 답을 체크한 사람 4번에서? 나쁜 놈들이야. 그치?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혹시 4번 문제에서 있잖아. 다양한 준서야, 다양한 거는 몇 개 이상이 다양할까? 다양한 걸까? 그치? 2개 이상이면 다양한 거야. 2개만 제시해서 다양해야 돼. 그치? 근데 보통 친구들이 다양한이라고 한다면 2개가 제시되면 다양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 한 3개 이상 돼야지만 다양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렇지 않아? 2개 이상만 제시해도 다양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를 해석했대. 그러다가 이제 20번에서 그 나지문에서 나지문을 어떻게 체크했냐면 선생님은 이렇게 봤어. 자, 20세기 욕망 서양에서는 그럼 지금 아까 앞에선 동양 철학이야. 그치? 동양의 전통 철학이고 20세기 서양에서 그러면 가나는 서로 다른 얘기겠다. 그치? 이쪽에서는 동양에서 이쪽에서는 서양에서 욕망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지금 우리 뭘 할 수 있거냐면 가에서도 개인의 욕망, 나에서도 개인의 욕망인데 가는 동양 철학에서 나는 서양에서 이루어졌대. 그래서 그 대표적인 학자가 프로이트, 코브제, 라칸을 꼽을 수 있대. 그래서 프로이트는 주장했고 얘에 따르면 이렇게 않는다는 마이너적인 걸 표시라고 했을 거니까 않는다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렇게 해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했대 라는 부분이야. 자, 그 밑에가 코브제는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 직접적으로 직간접으로 개입하게 되었다고 했어. 그래서 그는 코브제는 인간이라는 주체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주장일 거니까 얘를 이렇게 뽑았대. 그러면서 코브제는 이런 주체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였다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따라서 주체는 이런 식의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 다 읽었을 거니까. 주체는 희소한 대상들을 소유하고 소비할 때 블라블라블라해서 유료하는 것이 아니고 블라블라해서 충족하게 소유해야 된다는 것인 거야. 그래서 코브제의 이러한 욕망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라칸은 타자에 대한 욕망을 이렇게 했다고 했어. 하지만 그치? 그는 이 과정에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단 말이야. 왜 그랬냐면 이렇게 할지라도 무엇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라고 정리를 할 거라는 얘기인 것이. 그래서 맨 마지막에 쭉 가다음에 표출될 수 있다고 했고 그러면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문을 해석할 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표시를 하고 해석을 하고 정리한다면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겠다 라는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지금 이 독서지문 하나를 했습니다. 오늘 독서랑 문학이랑 언매까지 한번 해볼 거라서 독서지문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한번 볼까? 이걸 꺼야지. 자, 18번부터 23번이야. 여기 엊그저께 이거 수고해야 되니까 미치려고 그러더라고. 고전시가지? 그치? 고전시가야. 자, 그러면 지영아, 우리 고전시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했지? 고전시가는? 자, 그래 고조선부터 조선까지가 우리가 고전시가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재범아, 시가 뭐라 그랬지? 시? 그냥 노래야, 노래. 그치? 그래서 이게 신라시대 때까지는 거의 구비문학 정도가 되면서 여기서 향가 정도 하나 우리가 기억하자고 그랬고 고대가요에서는 공무도화가 하나 기억하자고 했단 말이야. 공무도하가. 그치?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때부터 가사, 가요, 악장, 시조 등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치? 그래서 보통 얘들은
양반 문학이었단 말이야. 그 중에서 가요는 서민 문학 정도 생각하자고. 그치?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 다행인 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8번부터 23번에 있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22년도 그 모의고사다 보니까 매번 수능은 그 년도의 수특 문제를 최소한 50%에 연계를 한단 말이야. 이 여기 있는 그 김진영의 북천가라는 것도 22년 수특에 나와 있던 문제이긴 했어. 그럼 니네가 나중에 고3 때 내면 어차피 수특에서 고전시가 작품을 절반 이상은 배우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줄 거야. 자, 그럼 이걸 푸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중에 다 보지 말고 23번 먼저 보자라고 했단 말이야. 23번에 이래 보기의 관점에서 가나를 감상하라고 했는데 당연히 보기의 관점을 보고 나서 가나를 감상해야 될 거 아니냐고. 자, 문학작품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체험을 다루는데 첫 문장이 이랬어. 체험을 다루는데. 그럼 가에 있는 시구도 체험일 거고 나에 있는 수필도 지금 다 체험을 바탕으로 했다는 거겠다. 그치?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고전 시가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건 뭘까? 체험을 할 수 있는 건 어디 가서 내가 놀거나 어디 가서 내가 뭔가를 산수를 보거나 내가 어디 귀향을 가거나 말고도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누군가를 사랑했다라고 될 수 있을까? 좋아. 근데 뭐냐면 이게 이때의 체험을 스스로 선택한 것일 수도 있고 타인에 의해 강요된 것일 수도 있으며 우연한 것일 수도 있어. 또한 유쾌하고 즐거운 것일 수도 있고 험난하고 괴로운 것일 수도 있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체험은 심리 변화와 내적 성장,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대. 그래서 작가는 이러한 체험 가운데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체험을 언어를 통해 형상화함으로써 자신을 성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전하기도 한데 일단 풀이한 요령도 같이 갈 거니까 1번부터 보자면 자, 강하를 향하던 화자가 명천유배 놀랍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유배로 인한 화자의 심리적 충격을 알 수 있다. 강하로 향하던 화자가 명천유배 놀랍도다라고 하는 것에서 예상치 못한 유배로 화자의 심리적 충격을 알 수 있다. 일단 틀린 문장은 없죠. 문장이 어색한 건 없어. 뭐뭐를 통해 뭐뭐를 알 수 있다 해서 여기서 통해라고 했을 때 강하로 향하던 화자가 명천유배 놀랍다. 어쨌든 유배 놀랍다고 했을 거니까 예상치 못한 유배로 심리적 충격. 이 문장이 어색한 건 없는 거잖아. 두 번째, 사고 묻힌 고독단신 중난줄 그은이 아리라고 했던 화자가 남자의 천고사업 다 하고 왔다고 하는 것을 통해 유배 체험을 전과 후의 화자의 심리 변화. 자, 뭐뭐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사고 묻힌 고독단신 중난줄 그리 아리하고 하던 화자가 남자의 천고사업 다 하고 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유배 체험의 전후 심리 변화. 틀린 문장은 없죠. 세 번째, 일장춘몽 깨었구나 라고 하던 화자가 태평으로 늙으면 구할 일이 없나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화자가 유배 체험을 통해 얻은 세속적 욕망에 대한 깨달음을 현실 생활에서 퇴색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장은요. 다시 봐. 일장춘몽 깨었구나 하던 화자가 태평으로 늙게 되면 구할 일이 없나니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화자가 유배 체험을 얻은 세속적 욕망에 대한 깨달음이 현실 생활에서 퇴색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틀린 문장이 있니? 혹시? 어디 있는데 서연이? 어디 있는데? 자, 뭐뭐 하는 것을 통해 퇴색했대. 그러면 여기에서 태평으로 늙게 되면 구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 생활에서 퇴색했다고? 이 문장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잖아. 자, 생각해봐. 일장춘몽 깨었다라고 했던 화자가 태평으로 늙게 되면 구할 일이 없나니다라고 했던 이 상황을 통해서 화자가 유배 체험이야. 그럼 유배 체험이라고 한다는 건 여기서 나온다고 표현대로 하자면 일장춘몽일 거 아니야, 그치?
얘를 깨었더니 그러면 유배 체험을 통해 얻은 세속적 욕망에 대한 깨달음이 현실 생활 속에서 퇴색됐냐 아니면 오히려 이게 승화된 거냐. 얘가 체험 발굴 그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는 이 문장의 구조가 틀렸기 때문에 3번이 어색하다고. 근데 답이라고 체크하지 않는다고 해도 3번이 지금 어색하다는 걸 느껴줄 수 있어줘야 돼. 자, 네 번째. 지키지 않는다는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여기던 글쓴이가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유배 체험 과정에서 글쓴이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대. 5번.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해던 글쓴이가 내 생각을 써서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수호제의 기문을 삼는다고 하는 것을 통해 화자가 글쓴이가 유배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를 언어를 통해 형상화했음을 알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솔직히 얘기하자면 4, 5번은 니네가 지금 먼저 다 풀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4, 5번은 문장에서 뭐뭐를 통해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이 전제와 결론이 어색한 부분이 없다고. 그러니까 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했다시피 문장의 구조를 자꾸 연습을 하는 걸 하다 보면 독서 지문에 대한 것들을 해서 그리고 이렇게 선지에 대한 해석들이 충분히 효과를 좀 발현할 수 있어. 자, 이렇게 23번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더니 18번은 가에 대한 것들, 19번도 가에 대한 것들, 20번은 나, 21번은 가, 나, 22번은 기억부터 미음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가, 나를 다 같이 보는 거야. 그치? 그럼 얘가 둘 중에 뭘 먼저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항상 이거 수필을 먼저 보자고 했잖아. 그치? 수필이 여기 나와 있는 정약용의 수호제기라는 부분이야. 수호제기가 여기가 지금 강남이랑 태전이랑 초월 여기 경화가 있잖아. 태전이 수호제기가 시험이지 않았나? 그지? 교과서에 나왔던 건 거지, 그지? 광남은 얘네 안 나왔었나? 2학년 때? 얘도 수호제기 나왔던 거 같은데? 그지? 그치, 민호야. 그치, 예원아. 그치? 니네도 수호제기 나왔던 거 같단 말이야. 그러면 학교에서 수호제기를 배웠을 거라고. 그치? 수호제라고 하는 형네 거기 가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수호제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땡큐인 것처럼 만약에 배우는 거라고 한다면 문제는 이제 가에 대한 시주를 찾을 건데 그 옆에다가 그냥 이거 하나만 적어놔라. 안조환이라는 작가가 쓴 만원사라는 게 있어. 우리 이 교재 중에 어딘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근데 이 안주환의 만원사는 유배를 가서 진짜 겪는 아주 거지 같은 힘든 일을 다 하는 건 거거든? 근데 이 반대인 여기에 있는 이 김치영의 북천가는 유배 가가지고 좀 오히려 더 황송한 대접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였냐면 안주환은 이 얘기를 하자면 뭐랬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관리였거든? 근데 돈을 받아가지고 나쁜 짓 한 거야 얘는. 막 기생집 놀러 가고 막 얘가 투정하고 막 그랬던 거야. 그래가지고 얘는 귀향을 쫓겨나게 된 거야. 그랬더니 원래 옛날에 귀향을 가게 되면 얘들아 있잖아 양반일 거잖아, 그지? 얘가 평생 귀향을 썩지 않는다고. 그러면 귀향을 막 가다 보면 어느 한 지역에 집을 하나 준단 말이야. 야, 근데 귀향을 갔는데 집을 지어주겠냐? 보통 그렇지 않아. 니네 드라마에서 보는가 영화에서 보는 다 거짓말이라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이렇게 소연의 집에 내가 이렇게 귀향을 갔어. 그러면 내가 좀 안주환 같은 경우에는 공급행령일 거 아니야. 얘는 언제 갈지 몰라. 그래서 걔한테 그냥 저쪽 방 가서 살든지 뭐 저쪽에 뭐 마룻간 가서 살든지 이런 식의 대우를 해주다 보니까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얘가 별로 그렇게 대우를 해주지 않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의 상소에 의해서 잠깐 이게 세력에 밀려난 애야. 근데 가게 되면 얘가 다시 언제 복직할지 모르잖아. 그러면 이런 애가 가게 되면 완전 융숭한 대접을 해주는 거지. 왜? 얘가 나중에 올라가가지고 야, 그 동네 네가 이쪽 땅 네가 가져 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또 유배가사에서 이 안조환의 만원사라고 한다는 건 유배지에서 겪는 처참한 삶을 얘기해 준 거고, 반대적으로 이 김진영의 북촌가는 정말 융숭한 대접을 받는 그런 유배가사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 안조환의 만원사 다시 한번 문제가 나오면 설명해 줄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런 것도 있어. 조위 만분사라는 것도 있어. 이것도 보통 세 개가 유배가사 중에 되게 좀 유명한 건데,
나중에 작품에 다 있을 거야. 자, 이거 한번 해석 한번 해볼까 우리? 왜 내가 지금 이걸 굳이 해석을 하려고 하냐면 못 읽더라고. 내가 깜짝 놀란 게 아까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이제 고3 정도 되는 친구들이면 난 그 고전 작품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읽어내가 어느 정도의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좀 이따 고전 소설을 한번 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용어에 대한 개념이 안 돼 있더라. 그리고 이 대사가 누가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 자, 세상의 사람들이 이내거동 구경합쇼. 자, 세상의 사람들아 이내거동 구경합쇼. 이게 지금 아직 우리가 유배가산지 뭔지 다 몰랐는데 아까 23번을 통해서 체험인데 밑에 선지를 봤더니까 얘가 지금 유배 가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네, 그치? 아까 지난번에 그랬잖아. 이 시험지에는 모든 활자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 데 정보를 활용할 거니까. 그럼 얘가 지금 유배를 가는 상태야. 자, 세상 사람들아 이내거동 구경하소. 거동이 뭐야? 거동? 거동이 뭐야? 서영아? 거동을 몰라. 민정아, 거동이 뭐야? 어허, 좋아. 예원아, 거동이 뭐야? 걷는 거, 자기의 이런 모습, 자기 모습을 구경해봐라. 과거를 하거덜랑 청춘에 아니하고. 여기서 그럼 과거는 뭘까? 과거 시험이야, 그지? 이게 과거가 옛날 과거 아니야. 과거를 할 거걸랑 청춘에 아니하고 50에 등과했대. 수라, 등과가 뭐야, 등과? 등과. 여기서 등과라고 했을 때 50에 등과했대. 이건 뭘까? 등과. 과거지에 얘가 지금 합격한 거야. 그래서 관직을 얻은 게 등과라는 거라고. 그래서 야, 과거를 하거들랑 청춘에 아니하고 50에 등과했어. 자기가, 그지? 등과하여 다 늙어 무사일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공명이 늦음하게 처세나 약바르제. 그럼 여기서 처세는 뭐야? 처세?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자기의 그런 그 대응 방식일 거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과거가 청춘에 하지 않고 50에 등가했더니 공명이 늦지막하게 다 올라서 내가 처세에 되게 약바르제라는 건 뭘까 그러면? 약삭 빠르다는 얘기인 거야. 야, 50 정도 됐으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다 알 거 아니야. 약바르제, 무난히 내달아서 소인의 적이 됐다. 무난히 달고 있는데 갑자기 소인의 척이 됐다. 우리 척진다는 표현 들어봤니? 척진다? 너랑 나랑 척진다라는 표현. 여기서 척은 적이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적. 소인의 적이 되어 중형을 무릅쓰고 청문에 상쇼하니. 난 중형을 무릅쓰고 청문에 상쇼했대. 상쇼가 뭐야, 민정아? 상쇼. 모르겠대. 큰일 났다. 지영아, 상쇼가 뭐야? 상쇼가 뭔데? 민서야, 상수가 뭔데? 뭐, 서연아, 상수가 뭐라고? 야, 드라마 좀 봐. 상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 신하가 왕한테 글로 써가지고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우리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쉽게 얘기해서 소원순이 건의서 같은 게 상수야. 그래서 내가 있잖아. 중형을 무릅쓰고 천문에 상수했으면 이 천문은 누가 될까? 임금이 되겠지. 그래서 옛날에 임금을 하늘이라고 했을 거니까 천문에 상수하니 이전으로 보게 되면 빛나고 옳건만. 다른 색으로 본다면 이건 빛나고 옳은 얘기지만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남다른 노릇이래. 또 나는 지금 억울한 거야. 분명히 내가 맞는 얘기를 했지만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나의 상수가 남다른 것 같대. 소 한 장 오르면서 온 조정이 울컥한데 내 소가 하나 오르면서 온 조정이 울컥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뭔가의 각각의 세력들에 대한 싸움에 뭔가를 부르짖었겠네. 그렇게 예측하지 않겠어? 내가 어느 쪽에 판지 모르겠지만 내가 올린 소 하나 때문에 온 조정이 울컥한다는 얘기는 서로 막 자기들끼리의 분당에 대한 문제를 막 제시하겠네. 어와 항송할세 임금이 크게 노했대. 조정이 울컥울컥하니까. 그래서 삭관탈직, 삭탈관직이래. 삭탈, 관직, 뭔 뜻일까? 맞출 수 있는 사람. 삭탈, 뭐? 관직을 해야 돼. 그래, 관직. 그러면 관직을
유배를 가는데 뭘 죽여 임마.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야. 삭탈. 탈모. 머리를 잘라는 거야. 삭탈하고 관직을 시킨 거야. 그래서 삭탈 관직 하시면서 엄하게 꾸중했어. 운수 사나운 일신이 고향으로 간 거야. 그래서 나는 관직을 입고 고향으로 가는데 춘풍의 배를 타고 강하로 향하는 거야. 춘풍. 봄이겠네? 그치? 춘풍의 배를 타고 강으로 향하는데 남수찬 상쇼, 남수찬 밑에 보니 김진영에 반대했던 수찬 남종수. 그래서 남수찬의 상소 끝에 명천유배 놀랐거든. 나는 그래서 어떤 상소를 올렸더니 조정을 막 시끄럽게 해가지고 왕한테 크게 욕먹고 있잖아. 머리카락 잘린 다음에 관직 탈퇴해야 돼서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반대파에 있는 남수찬이 상소에 내가 뭐 했다는 거야? 유배가 됐다는 거지. 그럼 난 지금 고향으로 하직하다가 갑자기 유배를 가게 되는 거야. 이 내용 자체가 홀로 떠날 채비하니 한강풍랑 고이한 거야. 창방한 행상으로 되게 지금 보잘것없는 행상으로 동문의 형을 기다렸대. 동문에서 형을 기다리고 있어. 고향은 적막하고 명천은 아주 먼 거야. 두루마기 힘띠매고 북쪽 하늘 향해서니. 그럼 여기서 북쪽 하늘. 그래서 북천이야. 북천. 그럼 내가 지금 있는 곳은 남쪽에 있는데 고향을 아까 내려갔었으니까. 그럼 북쪽에 누가 있는 건데? 임금이 있는 계신 거야. 북천을 향해 선이 사고 묻힌 고독단신 죽는 줄 알았던 거네. 나는 아무도 없이 혼자 난 이렇게 죽어가는 건 줄 알았대. 이거를 니네가 물론 고전 시간을 다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용어에 대한 것들을 좀 예측을 하면서 니네 쪼대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동, 그래서 가거, 등과, 그 다음에 뭐 천문, 척, 소 이런 걸 모른다고 하면 이걸 해석하기 좀 어렵지. 자, 갈 적에 백이더니 올 적에 청포래. 우리 백의종군이라는 얘기 들어봤냐? 백의종군. 자, 여러분 얘 귀향 갈 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얘가 지금 하얀 옷 입고 있잖아. 그치? 백의. 백이었는데 올 적에는 청포래. 다시 관복을 입은 거야. 니네 드라마 보면 양반들이 관애들 궁궐에 가는데 파란색 옷 입고 빨간색 옷 입잖아. 그치? 그래서 난 청풍고래. 그래서 적객이 이러하니 영주학사 오늘이야. 술 먹고 말 많다면 풍정이 절로 나고 산 보고 물 건너면 노래가 절로 나는데. 그럼 난 지금 여기에서 유배를 끝나고 오는 거야. 그치? 아까 왜냐면 잘 모른다고 해도 여기서 지금 23번에서 할 때 이럴 때와 유배 전후의 내용이 다른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중략이라고 한다면 앞에가 유배 가는 상황이었으면 뒤에는 유배에서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해 줘야겠지. 그 정도의 센스는 있어줘야 된다고 얘들아. 그래서 산 보고 물 건너면 노래가 절로 난대. 죽다산 이내 몸이야. 천고호골 이 몸이야. 자, 축성령 넘어가니 삼각산 반가워라. 우리 삼각산도 있잖아. 북한산의 다른 말이 삼각산이거든. 옛날에 왕이 있던 곳이 북한산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북한산은 북쪽에 있는 거 아니다. 삼각산이라고 한다는 건 임금이 계신 그 궁궐초를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꼭 여러분들 나중에 데이트할 때 저기 종로 가가지고 쭉 한 번씩들은 갔다 와봐. 광화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갔어? 삼각산 반가워라. 하늘 가운데 솟았느니 귀행이 높아눕고 온 나무에 설이 꼽히니 설상이 춘강이래. 지금 자기가 돌아오는 걸 굉장히 이렇게 좀 밝은 분위기, 좋은 분위기로 표현하고 있다고. 삼각산 재배하고 다락원 들어가니 관주인 마주 나와서 우롱을 반긴대. 동대문 들어가니까 임금이 무강하고 있어. 그래서 행장을 다스리고 환고향했대. 고향을 떠나왔대. 자, 그래서 세자를 넘어가니 영얌에 여들었고 오천에 밤새우고 가산이 들어온다.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 관동배공처럼 기행 부분이 있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얘의 이 북천가라고 하는 노래는 유배가사이면서 기행가사이기도 해. 기행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 여행 왔다 갔다 놀는 것을 기행이잖아. 그치? 그러면서 지인 경강해 보는 것들을 기행가사라고 하는데 해석하기 전에 하나만. 이거는 우리 민호가 꼭 맞춰줬으면 좋겠어. 기행가사 또는 기행문의 구성에서 추고식 구성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써. 민호야,
추보식 구성이 뭐야? 몰라요. 당당한데 저게 미쳐가지고. 그치 희나. 희나 넌 알지 그치? 추보식 구성. 쟤는 아프니까 오늘 한번 봐주자. 그래 뭐? 세연아 뭐? 시선을 시선의 이동. 이동으로 아니야 그지? 민정아 뭘까? 이현아? 어? 야 기행문의 구성이 추보식 구성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기행문은 여행을 다닐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공간과 시선의 이동이 공간과 시간의 이동이 같이 일어나는 것들을 추보식 구성이라고 한다고. 공간과 시간의 이동이 같이 일어나는 거. 왜 찔러봐 선생님을 지금? 내가 뭐 잘못했어? 아예 안 찍어졌어. 그렇지? 추보식 구성 공간과 시간의 이동 동시에 진행. 이건 추보식 구성이라고 해서 보통 기행문의 구성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린 것들 반갑거나 이끌고 방에 들어서 집에 왔어. 애쓰며 늙은 안해. 여기서 안해가 뭐야? 준이야 안해가 뭘까? 여기에서 애쓰고 늙은 안해. 준이야 안해가 뭘까? 어? 준수야 안해가 뭘까? 그래 아내! 그래서 애쓰고 늙은 아내가 부끄러운 뭘까 그러면 지영아 부끄러워 그치? 부끄러 하난구나 어엿불사 수도검이 군산어리 내왔나냐. 자 박잔에 술을 부어 마시고 취한 후에 삼천리 길 겪은 고생 일잔춘몽 끼었대. 그럼 내가 저 멀리 유행 가서 유행이란다. 유배 가서 했던 것들이 일창춘몽 다 깬 것 같아. 어여 김학사야 급제 늦다 한을 마라. 야 김학사야 급제 늦다 한하지 마라. 남자의 천고사업 다 하고 갔느니라. 강호에 편케 누워 태평으로 늙게 되면 무슨 흠이 또 있으며 구할 일이 없나니라. 글지어 기록하며 부녀들 보신 후에 후세의 남자 되어 내 노릇 하게 하시오라고 하는 이건 앞에 얘기했던 유배가사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그렇게 봤을 때 자 18번 가부터 2에 대해 가의 A부터 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는다고 한다면 첫 번째 자 말을 건네는 방식이 아니고 혼자 얘기하는 거다 그지? 왜냐하면 가에서 세상 사람들아 이내 거동 구경합시오라고 하는 건 말을 건네는 방송 아닌 거잖아. 진짜 그 사람들한테 말을 건네가지고 하는 표현은 아니지 그쵸? 자 B에서 갈 적에 백이 드니 올 적에 청포래 대꾸의 방식을 활용해서 화자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대비해서 제시하고 있다. 맞네? 갈 적에는 백이 올 적에는 청포니까 대꾸의 방식은 맞네요. 그럼 솔직히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문제인 거지. 아까처럼 한다면 우리가 23번을 본 다음에 그죠? 여러분들이 나지문을 읽은 다음에 20번을 먼저 원래 푸는 거야. 그지? 20번을 푼 다음에 B에 있는 부분에서 21번을 확인하는 거지. 그래서 21번에서 B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여정의 유화가 나타나는 인지를 확인하면 이게 맞네. 그 다음에 2번은 B는 모두 인간과 자연의 비교인가? 이거 체크하고 3번에서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경문의 변화상 4번 B는 내적 국백을 통해 지향하는 삶의 모습 5번 B는 인물의 외향묘사를 통해서 비극적 묘사가 고조되고 있나? 이렇게 체크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해서 21번을 만약에 보자. 나는 나를 허투루 환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야. 어렸을 때 나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그 공부에 빠져있던 것이 한 10년이었어. 마침내 조종의 벼슬아치가 되어 사모관내의 비단 도포를 입고 백주대로에 미친듯이 바삐 돌아다니다가 12년을 보냈는데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 문경세를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에 이르러야 멈추게 됐다. 이건 그러면 귀양 왔다는 얘기겠다 그지? 이때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내립던 것을 쫓아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첫 번째 21번 B에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요약이 맞을 거고요. 인간과 자연의 비교 아니겠죠. 2번에서. 그럼 2번을 지울 거야. 3번에서 시간적 순서에 따른 경물의 변화상. 자 민서야 경물이 뭘까 경물?
경물? 경치와 물건, 뭐 물체 이런 것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겠죠, 그쵸? 그쵸? 내가 지금 바뀐 거지. 자, 4번에서는 내적 동백, 그래서 지향하는 삶, 이건 가능할 수 있겠네. 자, 5번에서 인물의 외양 묘사, 안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지워놓은 상태에서 20번을 본 다음에 다시 가시를 읽어보면서 18번, 19번 풀어갈 거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19번은 첫 번째 세상 사람들 인해 거동 구경하서부터 바로 18번 A 말을 건네는 방식 활용한다. 이거 확인할 거고요. 쭉 읽다가 B에서 중형을 물어요. 기억에서 중형을 무릅쓰고가 나왔을 거니까 22번에 가서 기억을 통해 가의 하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크하겠죠. 그죠? 맞다라고. 그래서 쭉 같이 읽다가 다시 니은 온 조정이 울컥한다 보는 거지. 니은을 통해 한 일이 큰 방향을 일으켰다는 걸 알 수 있다. 가능하겠네요. 자, 그렇게 쭉 다시 보다가 B 갈 적에 매기느니 올 적에 청포도라. 그러면 18번 다시 와가지고 대꾸의 방식 맞네. 답 2번 체크. 다시 쭉 가다가 3번 C 산 보고 물 건네면 노래가 절로난다. 그래서 한 번만 점검해보자. 가정적 상황이냐 이게? 아니잖아. 겪었던 상황일 거잖아. 가정적 상황이 아닌 거잖아. 만약에 이제 가정적 상황이라는 표현을 모른다면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쟤 누구니? 진달래 꽃 같은 경우에서 이럴 거 아니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적에는 역겨워 가신다는 가정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식인데 이건 지금 가정이 아닐 거라는 건 거고. 그러면 3번은 틀렸어. 그렇게 다시 보다가 A 부분을 읽어서 축성형 넘어가니 삼각선 반가워라. 그럼 여기 읽은 다음에 21번을 비교할 건데 21번에 1번은 맞을 거고요. 아까 남은 것 중에서 3번 이게 시선의 이동은 아닌 거잖아. 그치? 거기에 4번에 약간 또 B는 맞았는데 이게 대화 장면은 아닌 거잖아. 그치? 그럼 다시 21번을 체크했을 거야. 1번으로. 그래서 가를 쭉 닫다 읽었다가 그러면 가시에 대한 설명에서 상수는 하자가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형벌을 받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 자, 두루마기 인기는 죄인으로 유배지하게 된 하자의 모습. 적객은 하자를 모함하여 유배하게 되는 사람. 아까 적객은 아니고 하자를 모함해서 유배하게 된 사람 누구였어? 여기 나와 있는 남수찬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자, 갈 적에 매기더니 올 적에 청포야. 적객이 어제러니 영주학사 오늘이야. 그럼 이 적객은 누굴까? 자, 적객은 어제러니 영주학사 오늘이야. 그럼 역수학사는 지금 오늘이니까 내가 지금 관지를 복직한 건 거고 적객이라면 그 전에 귀양 같은 그 상황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적객은 화자가 되겠지. 화자를 모함한 사람이 아닌 건 거고. 자, 그래서 3번 체크한다고. 이렇게 풀면 니네 고전시가 문제가 이렇게 5문제에서 6문제가 나와 있는 문제들은 지문이 쉽거나 문제가 어렵거나 문제가 지문이 어렵거나 문제가 쉽게 나온다고. 근데 이렇게 6문제를 이 순서대로 푼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또 10분 쉬어줘야 돼. 그리고 고전수술하고 엄매까지 할 거니까 58분이니까 10분만 쉬자.